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한번 시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막간에 저희 또 아테나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종목군들 또 랭크되어 있으니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나 이제 그저께는 이틀 연속 이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오늘 오전 7시에 여는 총재의 연설이 또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또 금리 인상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또 물가가 안정화되냐 마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갈릴 수 있는 분위기인 것을 좀 감안해 본다면 굉장히 좀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0.75%. 그리고 또 발표된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물가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4%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내릴 계획이 없다라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현재 시장은 당연히 일시적이라도 쇼크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나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도 0.56% 이렇게 좀 마감을 했고요. 오늘 금일 증시도 국내 증시도 여전히 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식을 아예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늘상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예측보다는 변수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일 오를까? 내일 지수가 오를까? 오늘 떨어질까?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워낙에 좀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하기보다는 변수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변수라 그러면 뭐죠? 네, 지금 금리 인상 문제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어요. 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미증시 떨어졌는데 국내 증시는 오른다. 차트로만 봤을 때 한 번 더 쏠 것 같은 느낌은 있죠. 이건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그림적인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진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제 만약에 진입을 하고 만약에 접근을 했다. 오늘 당연히 조정 나옵니다. 종목을 정말 잘 고르신 게 아니면은.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차트적인 것만 보고 예측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 7시에 여는 총재 연설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분명히 오늘 아침장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확인하고 들어가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순히 어느 정도 바닥 찍었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전에 한번 볼게요. 이게 좀 크게 보면은 누가 봐도 지금 바닥인 것 같죠? 네. 그냥 그림상으로 우리가 느낌적으로 볼게요. 바닥인 것 같아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닥인 것 같을 때 더 바닥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코스피가 1500 밑으로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렇듯 바닥이란 거는 함부로 저는 예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시장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이슈, 일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 주식시장은 어찌됐든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에 민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것보다 항상 누누이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 주목해야 될 이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서 9월달 역시도 사실 호재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요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익숙해져서 수익 내는 방법을 좀 같이 알자 이런 취지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9월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긴축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죠. 아무래도 연휴가 다가오게 되면 기업이든 개인들이든 자금을 많이 이탈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상 범위입니다. 전저점부터 2,500선까지 바운더리를 좀 크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강하게 이런 박스권 장세를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개별 종목이던 지수던 간에 결국에는 뚜렷한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1년 내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초를 치는 게 아니고 뭐 객관적인 지금 사실을 가지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뭐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뭐 지금 확률상으로 이거는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제 주식이나 뭐 지수도 마찬가지고 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팩트 기반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내 맘대로 뭔가 예측을 한다라든지, 뭐 단순히 이제 뭐 차트만 보고 이제 올라갈 거야라고 이렇게 섣불리 판단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저는 뭐 2276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또 항상 예상을 깨는 게 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제가 조금 생각을 하는 거는 전저점에서 2,500선까지 바운더리 내에서 좀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제 유가와 금리죠. 뭐 환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오늘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고환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또 유가가 너무나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도 조금 변동성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조금 경기 침체나 약간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밑에 또 뉴스가 있네요. 이 제목만 봐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국제유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하락. 우려의 하락. WTI 2.28% 마이너스. 사실 유가 하락은 좋은 게 아니죠. 유가가 하락할수록 시장에 대한 방어력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방어력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자금 이탈에 굉장히 좀 취약한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해야 될 성장주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잠깐 멈춰 있겠죠. 둔화되는 시기니까. 그러다 보면은 보통 이제 개별 이슈,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상승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가치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합니다. 가치주라는 것은 결국에 지금의 주가가 현존하는 가치보다 낮아 있을 때, 즉 저평가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치주라고 하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주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IT 기술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가 좀 대표적이죠.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성장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가치주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대표적으로는 게임 업종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부터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게임주 이제 3, 4분기 지나서 이제 하반기쯤에 이제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최근에도 조금 수급순환매 돌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 업종도 조금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게임 업종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주 네오위즈 먼저 보겠습니다. 시황과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장중 최고 수익률이 5.3%입니다. 네오위즈의 경우에 이제 뭐 웹보드 게임이라든지 기타 이제 게임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상반기나 이제 작년 말만 해도 조금 그 신규작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반대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게임사들은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전망이 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행할 수 있는 게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로스트아크 이제 만든 게임사가 이제 그 스마일 게이트 쪽이죠. 그쪽 역시도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뭔가 게임작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로스트아크가 좀 많이 흥행을 하면서 기업이 확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듯 게임사들은 차기작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근데 네오위즈에 이런 게 좀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 게임이에요. 피해 거짓이라고 아직 출시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이제 상반기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그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국내 게임사 중에서 3관왕 차지한 게 거의 뭐 최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이 게임 쪽은 미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많이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이 콘솔 쪽이 사실 진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기계를 만든 소니조차도 일본사죠. 그리고 게임 개발사 같은 경우에 좀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유비소프트, 이쪽도 다 아메리칸이랑 이제 유럽 쪽입니다. 거의. 그리고 유비소프트 게임들이 이제 콘솔작의 한 20% 정도는 차지하기 때문에 작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콘솔 게임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제 엘든링입니다. 엘든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출시하자마자 지금 누적 판매량이 벌써 1,700만 장을 넘어가고 있죠. 이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순이익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매출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정가에 6만 5천 원 정도에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64,800원 대충 이제 반올림해서 6만 5천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1,700만 장이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매출이 최소 7, 8천억 정도는 나온 거거든요. 이 게임 하나로. 이렇게 한번 네오위즈드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그 피해 거짓이 아마 출시가가 5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5만원으로만 잡아도 이게 지금 연간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예상치가 한 200만 장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5만원에서 200만 장을 곱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해봐도 약 한 1,000억 원 이상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1,000억 원이죠. 예, 매출이 1,000억 원 늘었다라는 거는 거의 뭐 게임 하나가 거의 흥행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어떠한 수치적인 의미도 될 수가 있고, 지금 만약 200만 장 이상으로 나오면은 이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년 이제 상반기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부터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쨌든 좀 양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왜 기대가 되냐면 게임은 많죠. 모바일이든 뭐 PC 게임이든 굉장히 많은데 이게 콘솔 쪽에 대한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기대감이 큰 거예요. 왜냐면은 이 콘솔 같은 경우에 원래도 시장이 크긴 했지만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 2년에. 그래서 지금 올해 규모만 한 86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플스5까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어쨌든 전고점, 단기 고점 찍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여기서 차익 매물은 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가치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그만 가야 될 것 같은데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바닥인 것 같은데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적정 주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순히 뭐 고점 찍었다고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적정하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은 제가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최소 한 4만 5천 원 이상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피해 거짓이 진짜로 200만 장 이상 이제 팔리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각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역시도 아직 확신은 아니죠. 네, 기대감이나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뭐 진짜 지금 출시해가지고 뭐 빵빵 터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치만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좀 상승해왔다라는 거, 여기서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만 이제 항상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조금 단기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분할이 좀 필수입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도 괜찮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현재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라섬유예요. 이거는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압박이 강할 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품절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약간 조금 해지 개념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 떨어지면 올라간다라고 그 전전 영상에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하락을 하게 되니 이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또 변동성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말씀드렸군요. 요 시기 때니까 뭐 이때 매수만 했었어도 고점 부근에서 5%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시장 안 좋을 때 한 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코리아 S이고요. 장중 최고 수익률 13.6%로 오늘 저희 아테나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S는 구조물 공사,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건설 자재로 들어가는 이제 앵커 같은 이런 이제 부품들을 좀 제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의 이유는 태풍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뉴스 보신 분들 아실 텐데 흰남노라는 태풍이 지금 북상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반도까지 좀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뭐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9월 3일에서 4일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미랑 비슷하다고 해요. 2003년에 이제 매미가 초고강도의 태풍이었죠. 그래서 이거랑 좀 비슷하고 하는데 이때 뭐 창문 다 깨지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정도 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재산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태풍이 불게 되면은 건물이 붕괴가 되고 뭐 다리가 끊어진다든지 뭐 보수공사가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미 때도 한 손실액만 한 4조 원에서 5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강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코리아 SE가 왜 주목을 받느냐? 아무래도 태풍이 불게 되면은 그만큼 건물 붕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건물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짓던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건설 자재가 필요할 거고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 종목 역시도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태풍 관련해서 단기 테마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매일 상승하는 테마 혹은 종목을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